홀로그램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 기술에 대해서 원광대학교 강훈종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유럽의 The European FP7 리얼 3D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셨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홀로그램 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원광대학교 홀로그램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의 강원종입니다. 지금 원광대학교에 교청연구소 홀로그램 연구소가 있고요. 거기 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TTA에서 메타버스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일단 개최를 했는데요. 이번 이제 메인 키워드는 일단 메타버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를 일단 실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또 많은 연사분들이 많은 또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일단은 네, 서로 융합이 돼서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실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컨트리뷰션이 가능한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홀로그램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일단은 뭐 메타버스에 이제 기여하겠다라는 관점보다도 홀로그램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기술들 중에서 메타버스에 이제 어떠한 일부로 컨트리뷰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보통 이제 영화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접근을 이해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스타워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에 우리 어떤 고스트라이크 이미지와 같이 허상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로 홀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처음에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간 중에 이제 어떤 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주로 홀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뭐 홀로그램의 어떤 최근에 와서는 또 마켓에서의 또 다양한 또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KT에서 예전에 했었던 이 싸이의 이제 그 클라이브 공연 내용이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 홀로그램으로 해서 하나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시행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빔 프로젝터를 어떤 홀로그램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해서 빔 프로젝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미러를 통해서 스크린에 쏴주고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화면에 즉 어떤 스테이지에 마치 실제 사람들과 어떤 고인 또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액터들을 일단 표현함으로써 마치 실제 액터가 거기 있는 것처럼 나타내도록 하는 하나의 홀로그램 연출 기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홀로그램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머티리얼을 이제 하프 미러 형태의 이제 머티리얼을 주로 사용을 해서 마치 어떤 프레임 안에 실제 사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다양한 홀로그램도 일단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ED를 통해서 이제 공간의 어떤 형상이 공간 중에 일단은 플로팅 되는 것처럼 일단 기업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한 방법으로 해서 많이들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랄까 광고 같은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제 홀로그램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은 또 투명 스크린, 우리 홀로그램 재질을 이용한 이제 그 투명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유리 쪽에다가 우리가 홀로그램 투명 스크린을 두고 이쪽에 프로젝션을 통해서 하나의 홀로그램 형상을 나타내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어떤 인형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실질적인 이제 아날로그 홀로그램으로서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 사진이라는 이런 관점보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실제와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날로그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홀로그램이 이제 궁극적으로 또 디지털로 이제 재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광하게 되면은 뭐 디스플레이, 모니터, 그 다음에 뭐 모바일, 그 다음에 뭐 안경, 일반 생활, 반도체, 우주, 철강, 의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도 광이 제외된 이런 검사기기가 없죠. 대부분의 다 엑스레이라든지 MRI 모든 검사기기들이 다 이제 빛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통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광통신에 일단 기반해서 굉장히 다양한 광에 기반해서 우리가 산업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우리가 현재 지금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하광학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홀로그램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뭐 파동광학, 뭐 빛은 그 파동설, 빛에 대한 어떤 입자설과 파동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파동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동광학이고, 홀로그램이 이제 이러한 기술 분야에 이제 속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홀로그램 하면은 어떤 제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홀로그래픽 기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홀로그래픽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이런 홀로그래픽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분야에 파생하여 확장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홀로그램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러한 이제 완전한 3차원 입체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홀로그래픽 기술이 좀 더 어드밴스해질 때 이제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방송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그래픽 기술이 우리 솔라셀의 하나의 부품, 홀로그램 부품 분야로 해서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솔라셀을 이용한 이런 에너지 쪽 어떤 보안, 의료, 그 다음에 또 교육에 이르기까지 홀로그래픽 기술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고스트라이크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스타워즈처럼 허상에 붕 떠 있는 이런 것들만을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홀로그램 하게 되면은 어떤 영상을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홀로그래픽 어떤 기술을 먼저 떠오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우리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어떤 산업적으로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다라는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이러한 그 홀로그래픽 기술의 어떤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응용 분야라기보다는 홀로그래픽 기술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메타버스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메타버스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작년 12월 10일 날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발전 전략을 일단 마련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메타버스라는 범위 안에, 즉 가상융합경제라는 범위 안에 VR, AR, XR, 뭐 홀로그램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일단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이제 융합이 돼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즉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이제 메타버스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몇몇 레이어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도 있겠죠.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1단계 이제 초고속 네트워크, 5G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자, 1단계는 우리가 초고속 네트워크가 있고, 2단계로서는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에 일단은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랜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랜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스토어라든지 어떤 공간,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런 아바타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시간을 아니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페이스가 사실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공간들이 어떤 샵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 위에 하나 이제 단말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메타버스를 향유할 것인가라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최종 어떤 사용자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홀로그램은 어떤 레이에서 우리가 컨트리뷰션이 가능할까라는 포인트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4단기 단말기 쪽에 홀로그램 기술이 기여가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단말기에는 메타버스 단말기 하게 되면은 뭐 VR 또는 뭐 모니터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어드밴스드한 단말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따른 어떤 다양한 단말기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향유할 수 있겠죠. 일단은 메타버스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어떤 대표적인 단말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VR, AR을 일단은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우리 이제 뿌리로 일단 내려가 본다면은 뭐 저 멀리 1830년도부터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1965년도부터 얼티메이트 홀로그래피 이러한 이제 그 1965년도에 디스플레이를 일단은 기반으로 해서 일단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올리퍼스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 어떤 구글 글라스, 그 다음에 오클러스, MS 홀로렌즈, 그 다음에 어떤 매직립 해서 굉장히 어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 S사에서도 마찬가지로 LG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VR, AR 단말기들을 일단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일단 단말기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단말기들이 좀 지향하는 포인트들이 어떤 단일 한 점을 향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퀄컴사에서 제시된 어떤 미래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어떤 가상의 어떤 애니메이션들과 함께 같이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랄까 어떤 해외 어떤 유적지라든지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사전에 미리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갔을 때 원래 대부분 좀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 복원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거나 그때 그 장소에 해당되는 어떤 히스토리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에 있는 어떤 친인척 가족들과 전화 통화도 가능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의 이제 그 홀로그램처럼 앞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안경형 AR 글라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다소 무게가 있죠. 다소 무게가 있고 그런 무게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착용감이 좀 불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우리가 핸드폰처럼 개인 소지할 수 있는 이런 단말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이 가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서 착용하고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마파크에서 한번 체험해보는 형태로 사실은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특수 목적의 어떤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개인 단말기화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HMD의 그런 방향성은 이러한 AR 글라스 형태로 안경 형태, 확장된 안경 형태로 누구나 언제든 착용하면서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일단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대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의 HMD 같은 경우는 하프 미러를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앞 가운데 어떤 프리즘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일단 무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구조가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이제 그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프리즘 안에 어떤 렌즈라든지 빔 스플리터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어떤 광학적인 기능들이 인티그레이션된 하나의 이제 프리즘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렌즈 어떤 볼륨이 있고 어떤 솔리드 넘버 머티리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렌즈라든지 빔 스플리터 이런 옵티컬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무게도 늘어나고 부피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MD가 사실 약간 좀 헤비한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라이트하게 이제 만들어서 착용이 편안한 그런 안경 타입의 HMD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홀로그램 광학 소자입니다. 홀로그램 기술로 만들어진 광학 소자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HMD 쪽에 적용을 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외부 가이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홀로렌즈죠. 홀로렌즈에 이제 즉 HMD 이름이 이제 홀로렌즈인데 이제 우리 홀로그래픽 라이크하게 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이제 HMD를 한번 분해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어떤 통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렌즈라든지 그 다음에 빔 스플리터와 같은 헤비한 어떤 볼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광학 소자들이 없이 홀로그램 광학 소자에서 하나의 이제 유리 판넬 어떤 플레이트 하나만 사실 이제 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라이트한 형태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 광학 소자를 이용한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제품이었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적인 즉 어떤 빔 스플리터나 어떤 프리즘, 빔 스플리터 또는 어떤 렌즈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굉장히 얇은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플레이트로 대체함으로써 라이트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다음 버전이 해당이 또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어떤 홀로렌즈도 그렇고 매직랩, 그 다음에 구글 글라스 이런 좀 대부분의 어떤 글로벌 선도 기업에서는 이러한 홀로렌 광학 소자를 기반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굉장히 라이트한 안경 형태의 AR 글라스를 일단은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겟을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 뭐 기록에 적합한 이런 이제 어떤 포토폴리머라든지 홀로그램 기록 필름들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즉 뭐냐면은 홀로그램 필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필름에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그 광학 어떤 그 광학 그 부품이 광학 부품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좀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즉 우리가 홀로그램 광학 그 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자그마한 디스플레이만을 이제 제시하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좀 넓은 그 다음에 다양한 안전정보, 주행 안전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안경형 AR 글라스 형태로도 일단 활용이 되고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쪽에 HOE,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 홀로그램 광학 소자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시도들이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홀로그램 광학 소자 같은 경우는 어떤 뷰파인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헬멧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비행기에서의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형태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예로 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았던 이유가 디스플레이 상이 커지려면은 그 안에 1.5배에서 2배가량 더 큰 미러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광학 부품들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핸들 아래쪽에 대시보드 또는 이제 클라우드 안쪽에 이런 이제 공간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홀로그램 광학 소자, 홀로그래픽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공간들이 현격히 줄게 되고 대형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지는 큰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더 많은 주행 정보, 안전 주행 정보들을 드라이버나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다양한 이 주행 외에도 다양한 또 일상 생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 정도 있지만은 차후에는 뭐랄까 앞에 있는 자동차 다음에 어떤 사물이 있다라든지 어떤 위험 정보들 아니면 또 구체적인 방향 어떤 주행 방향성에 대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저녁 때, 비 오는 날 저녁 때 사선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뭐 차선이라든지 위험한 어떤 가드라인의 어떤 표시들을 해줌으로써 좀 더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만을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이제 컨텐츠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우리 홀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공간을 완벽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라기보다는 현재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를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표현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단말기 쪽에 우리 홀로그램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된 서비스를 일단은 실현할 거라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홀로그래픽 기술이 광학 부품이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단말기의 어떤 경량화,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는 어떤 카페는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혼자서 어떤 시간을 향유하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문 친구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카페에서 혼자서 어떤 컨텐츠들을 향유하고 있죠. 물론 이제 개인 업무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최근 어떤 코로나19라든지 어떤 디지털 서비스의 확장에 따라서 어떤 우울증, 어떤 증대라든지 어떤 사회적 이런 우울증이 꼭 그 어떤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로 좀 확장되고 있는 이러한 우울증 치료라든지 어떤 정신적 치료, 사실 일반인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있게 되면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건 없는 것처럼 또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나중에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분명히 어떤 사회적 문제로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메타버스에서 발생되는 어떤 정신질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방안들이 또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대학과 같이 지금 일단 협업을 하면서 가상현실 치료 이제 그 버추얼 리얼리티 이제 테라피에서 한번 이런 쪽 관련해서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방송사에서 뭐 너를 만나다, 즉 어떤 고인이 된 사람을 우리 어떤 메타버스 또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 어떤 그 고인을 형상화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함으로써 좀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이런 것을 한번 관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고인만이 우리가 모든 해결책은 아닐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가 세계에는 저렇게 우리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정신적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심리에 따라 가지고 크게 뭐 5가지로 뭐 수목 화수목금토해서 내 컨디션이 어떤 공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공포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너무 어떤 희망, 유머의 어떤 차에 있는 것인지 또는 우울증, 화병, 강박장애, 뭐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검진 방법과 그 검진에 따라서 어떤 치유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처음에 이제 감정 상태를 먼저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먼저 이제
사용자의 어떤 감정 상태를 일단은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유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메타버스 하게 되면은 뭐 앞선 또 연사님들의 어떤 다양한 소개들, 어떤 플랫폼 개발도 필요하고 컨텐츠 제작 기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머지가 돼서 실현이 되는 어떤 궁극적인 서비스이다 보니 여러 우리가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서비스 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메타버스에 의해서 어떤 손상될 수 있는 어떤 마음 치유까지 같이 또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더 발전된 인간다운 어떤 인간 삶다운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가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